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진짜 금요일에 뭘 올릴까 생각하다가 필살 제가 진짜로 모든 기법을 다 거쳐보고 모든 걸 다 공부를 해보고 해봤는데 진짜 필살기 공개하려고 오늘 그냥 마음 먹고 왔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주식보다는 해선 쪽으로 더 매매를 많이 해요. 왜냐면은 주식도 물론 비중을 쏟고 코인도 비중을 쏟고 해선을 비중을 쏟고 뭐 금도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저는 해선 쪽이 더 쉽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한테 성향이 더 맞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해선 쪽에 비중을 조금 더 많이 싣고 있는 편인데, 해선 쪽도 하면서 주식 쪽도 많이 똑같이 해요. 근데 항상 제가 생각을 하는 게 해선을 할 줄 알면 주식이 정말로 쉽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물론 주식을 해서 해선도 조금 보이는 게 있겠지만, 해선을 하다 보면은 이게 양방향, 해선을 하면 양방향 베팅을 해야 하는 거죠. 이제 공매도를 쳐서 숏을 친다는 건데, 그러니까 매도에 이제 베팅을 한다는 건데, 가격이 내려간다 이런 데서 뭐 매도를 베팅을 한다라고 치는 건데, 그렇게 해선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주식에서도 올라가다가 이거 해선에서는 매도하는 자리인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할 자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제 말은. 하다 보면은 분명히 오르다가 이거 단기 고점 같은데? 이런 시그널들도 들 때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필살기가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만큼 정확하다라기보다는 좋은 건 못 본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할 만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하죠. 엘리어트 파동. 그리고 그 다음이 뭐죠? 엘리엇 파동 이론이에요. 이론. 엘리엇 파동 이론이라고 저희들은 말하죠. 주식을 할 때. 엘리어트 3파가 나오고 이렇게 하락, A파, B파, C파 이렇게 나온다고.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이론이에요. 이론. 결국에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고, 파동이 이렇게 뭐 움직이든 저렇게 움직이든 다 그냥 걷다가 갖다 붙인다라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들었어요. 이런 걸 공부를 하면서. 피보나치도 그렇고 뭐 볼린저 밴드도 그렇고 뭐 다 그냥 코에다 걸면 코걸이, 귀에다 걸면 귀걸이, 이런 생각을 정말로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조금 이상한데?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다른 기법 써보고, 볼린저 밴드 써보고, 볼린저 밴드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파라사라 써보고, 파라사라 괜찮은데 더 또 완벽한 걸 찾고 싶어. 엘리엇 파동 써보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지표들을 하나씩 엄청 많이 추가를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다 버렸어요. 지표들을 다 하나씩 다 버리고 나니까 이동평균선조차도 남지 않았어요. 저는 이동평균선 하나 때문에 제 심리가 무너지고, 이 모든 게 그냥 이평선이 위에 있으니까 저항 같아서 바로 팔아버리게 되고,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무서워서 여기에서 팔아버리게 되고, 이만큼 더 먹을 수 있는 걸. 그래서 그냥 이평선도 바로 버렸어요. 되게 과감하게 선택을 했었던 결정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캔들의 가격과 거래량만 보고서 굉장히 심리가 안정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을 때가 딱 한 번에 와닿았어요. 그때 그래서 아무것도 쓰지 않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그래서 필살 기법이 뭐냐? 그러면 이제 가격이랑 거래량을 본다고 했는데, 가격을 어떻게 보냐면, 솔직히 저는 검색키도 필요 없다고,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있어도 상관없다고 한 이유가, 그냥 캔들을 보고 거래량을 보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한 거였어요. 사실은 제가 말했다시피, 제가 이렇게 강조를 안 하면 사람들이 제가 분석한 거에 대해서도 잘 신뢰를 안 가져요. 그냥 제가 쉽게 분석을 해주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올렸는갑다 라고 생각할 뿐인 거지, 솔직히 제 모든 기법에 대해서 제가 쓰는 것들은 나스닥이랑 비트코인 정밀 분석 영상에도 다 올라가 있고, 제 모든 걸 보여준 영상들이었어요. 그것들의 영상을 보시면 항상 저는 캔들의 평균들을 구해요.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던 캔들 평균, 이런 것들 최저점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평균으로 계산을 해요. 이런 것들을 평균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거 이렇게만 보면 거의 한 25%, 40%, 50%, 60% 정도죠.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이것들을 전부 다 합해서 평균으로 나눠볼 생각을 하거든요. 평균으로 어느 정도 나누면 최소 매집봉을 이렇게 줄 때는 25% 정도를 최저점의 기준에서 올려주고 최대로 많이 갔을 때는 지금 56% 나왔구나. 그러면 내가 최소한 바닥에서 잡았으면 20% 이상은 먹을 수 있겠다. 근데 여기서 10%도 안 가고 매집봉이 꺾여진다. 꺾이는 게 보여. 그러면 이게 매집봉이 아니구나, 그냥 진짜 하락이구나 라고 이렇게 평균 값들을 보고 다 생각을 하는 버릇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솔직하게 캔들의 이렇게 평균과 확률을 다 말을 해주고 있는데 뭐 볼린저 밴드 이런 게 소용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그냥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분석했던 영상도 있었는데 제가 똑같이 말했듯이 한 30%에서 40% 정도 30% 이하로 내려가면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했었던 이유가 이런 식이에요. 결국에는 평균에 의해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여주고 있고 이때까지 움직임들이 모두 다 그렇게 움직였으니까 다음번에도 안 그럴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손절은 어떡하냐. 그러면 손절을 어떻게 너가 잡을 거냐. 그러면 그때 전에도 손절이 어떤 식으로 분명히 이런 평균들을 구해도 손절을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손절을 나가게 된다면 30% 정도를 33% 뭐 이 정도를 퍼센테이지를 잡았는데 여기에서 한 50%까지 밀려버려. 그러면 50%까지 밀린 경력이 있어. 앞전에 만약에 여기에서 50%까지 밀린 경력이 있어요. 그러면 한 분할로 내가 30%부터 분할로 잡았다가 50% 이 정도 되면 진짜로 잘라야 되는 구간이구나. 아니면 50% 정도 내려갔다가 다시 본전까지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평균을 한번 매겨봐요. 얼마나 퍼센테이지가 나오나. 그렇게 평균들을 다 매기다 보면 그 주가의 흐름이 다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안 봐도 눈에 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주 매매를 안 하시는 분이거나 뭐 스윙을 돌리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솔직하게 보조지표도 없이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 그렇게 검색기와 보조지표에 집착을 하고, 물론 있으면 좋겠죠. 있으면 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필살 기법이라고 했지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겠지만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귀찮아요. 이 모든 값들을 구하는 게, 이렇게 모든 값들을 다 구해지는 게. 근데 본인들이 그 정도 할 의지가 없다면 돈 벌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거는 본인이 그 정도 할 의지도 없고 평균값 구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날 잡고 구하면 자기가 원하는 정도 다 보면 한 3-4시간 정도 걸릴 텐데 그 정도 할 의지가 없다는 거면 돈을 벌기 싫다라고 뭐 자기가 본인을 납득을 해야겠죠. 뭐 손실을 보겠다라는 마인드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주식도 이 정도 파동을 이렇게 평균을 예측해서 보는 버릇이 있고, 저는 그리고 이렇게 급락을 하고 뭐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쇼커버링 때문에 이렇게 V자로 항상 이렇게 움직이지만 파동을 그리지만 이제 다른 종목들을 보면 횡보하는 구간들도 다 어느 정도 구간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을 평균을 할 때에는 시총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손절은 어느 기법에서나 무조건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계획이 없거나 자기가 원하는 흐름대로 가지 않는다면 손절을 바로바로 1%라도 넘었을 경우에 바로 잘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거조차 안 되는 사람이 다른 기법을 먼저 공부한다는 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냥 심리부터 고치고 오세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말하고 싶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해외선물 같은 경우에는 분봉으로 파동을 보면 되게 파동이 커요. 그러니까 주식의 일본같이 파동이 이렇게 커요. 등락률이 굉장히 센데 이런 것들도 파동을 한번 구해봐요. 자기가 뭐 마이크로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뭐 분봉을 보고 스킬핑을 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일봉을 보고 스윙으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뭐 5분봉으로 안 되면 30분봉으로 봐서 이렇게 뭐 급락하면 몇 등 급락하면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 거의 5%, 4%, 뭐 5%가 넘었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런 걸 보고 평균 값들을 다 계산을 해봐요. 여기도 5%죠. 여기도 한 6%, 여기도 6%, 3%, 5%, 거의 5%에서 6% 정도인데 이걸 넘었을 경우에 이런 게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손절도 바로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진입을 어디서 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본인들이 해외선물 같은 경우에는 한 계약을 들어간다 했을 때 본인들의 그릇이 있을 거잖아요. 자기가 얼마까지 몇 티까지 버틸 수 있고, 주식으로 치면 뭐 몇 퍼센트까지 버틸 수 있고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항상 평균가를 제가 계산했다고 해서 그 평균가에
온다고 바로 매수를 하는 것보다 자기가 구한 평균가의 초과치가 있잖아요. 초과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외 선물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5% 6% 정도였는데 만약에 이까지 올랐어요. 6%까지 올랐어. 내 평균 초과치까지 다 왔어. 근데 뭔가 분봉을 보니까 더 조금 한 이 정도 왔는데 지지와 저항이 한 여기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잡아요. 여기서 이런 데서 잡아요. 뭐 많이 좁아야 한 여기겠죠. 한 이런 데서 잡아요. 근데 여기에서 6% 초과치를 왔어. 6% 초과치를 왔는데 이렇게 방향이 다시 꺾여졌네. 꺾이고 바로 올라가 버리네.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평균치를 초과했으니까 위험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내 평균치를 초과했으니까 더 큰 파동이 나오겠구나. 평균들의 초과를 한 거니까 더 큰 파동이 나오고 이번 건 평균가를 초과하겠구나 라고 본인이 위험한 거를 알아야 돼요. 그 본인이 위험한 걸 알고 대응을 하는 거랑 모르고 그냥 평균치에 들어와가지고 처물리는 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평균치에 금방에 왔다고 뭐 몇 계약 뭐 두세 계약 들어간다고 치면 처음에 뭐 첫 계약을 여기에 걸고 두 번째 뭐 두 개의 계약을 여기에 걸어서 평단을 뭐 이 정도로 맞춘 다음에 뭐 탈출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좀 자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볼린저 밴드나 뭐 이런 걸 보고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볼린저 밴드로 기존을 잡았으면 만약에 그 볼린저 밴드를 이탈했을 때 본인들을 자르시나요? 그거가 저는 제일 궁금해요. 본인들이 볼린저 밴드를 썼는데 그 지표들을 진짜 활용을 하고 계신지 저는 궁금합니다. 제가 보는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볼린저 밴드를 깔아놓고 쓰는 사람을 못 봤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단기 반등을 이런 식으로 주는 자리가 30%에서 40% 정도라고 40%를 초과라고 했을 때 다 안 빠지잖아요. 그럼 30%대에서 첫 매수를 하고 이쯤에서 첫 매수를 하고 한 38%대 두 번째 매수를 하는 게 맞겠죠. 40%대에서 지지와 저항을 받는 걸 보면 이건 다시 원래의 평균가 그대로 반등이 할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보조지표가 있고 검색기가 떴으니까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런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제 필살기라고 지금 공개를 했는데 닿으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지표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보조지표가 뭘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보조지표 캔들로 만들어져요. 캔들이 생성이 되고 나서 보조지표가 만들어진다고요.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예요? 오히려 평균치를 제가 계산을 하고 먼저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 평균치를 초과했을 때는 자르고 그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보조지표를 쓰신다면 보조지표가 진짜로 본인이 사용을 하고 보조지표의 기준을 초과했을 때 본인이 자르는지에 대해서가 중요한 거고 모든 기법은 다 확률 싸움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볼린저 밴드도 그렇고 파라사라도 그렇고 모든 기법은 다 확률의 싸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30%가 넘는 확률이 거의 한 10년이죠. 10년 동안 이런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확률을 무시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은? 저는 정말 무서운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례적이고 정말 믿음 깊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이 넘게 지금 이런 확률을 가지고 지금 거의 네 번째 자리에 와서 다시 또 반등을 주는데 이게 과연 우연이에요? 저는 우연이 아닌 것 같네요. 절대. 본인들이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보조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캔들의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파동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거기에 대해서도 파동의 평균치가 왔다면 지지와 저항을 캔들로 보시고 거래량도 함께 보세요. 그리고 경제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고 거기에 대해서도 본인들의 방향성이 거시 경제로 뭐 위든 아래든 보인다면 그거에 맞게 베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의 기준이 잡혔으면 수익이 나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이런 필살기를 씁니다. 그래서 평균들을 어떻게 구하냐라고 말을 하면 또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해서는 저는 일봉 하나하나를 다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한 거의 2-3개월치의 이제 평균이랄까요? 오늘 하루의 시가에 대해서 2-3개월치의 평균 등락률을 구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5% 안쪽에서 놀아요. 5%나 3%에서 5%대 안으로 놀아요. 그러니까 3%가 위든 아래든 오면 롱이든 숏이든 가능하다라는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선물을 했을 경우. 근데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본인 시가에 대해서 등락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막 150틱 룰이라 해서 위아래로 150틱 등락률에 뭐 룰이 있다라는 뭐 루머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그 두세 달치의
평균 값을 구해서 그 가격대가 오면 그 가격대가 초과하면 또 어떻게 되는지를 구해보고 그 가격대가 초과하기 전에 들어가서 최고의 손절을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던지 그런 식으로 가면 굉장히 저는 손절도 더 짧아지는데 먹을 구간은 더 많아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먹을 구간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정확하게 말하는데 본인이 뭐 얼마를 먹겠다 이런 기준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지와 저항을 보고 뭐 이렇게 박스니까 뭐 여기에서 매수를 쳤으면 매도를 치겠다 여기서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거를 할 수 있냐고요. 과연 본인들이 그걸 할 수 있냐고. 본인들이 수익금이 100만원이야 지금 100만원인데 내 그릇이 100만원밖에 안 돼. 근데 매수를 잡았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왔어. 여기까지 버틸 수 있냐고. 수익금을 다시 본전이 왔을 때 후회 안 할 자신 있냐고. 그리고 본전이 왔는데 운이 안 좋아서 다시 밑으로 빠졌어. 그리고 마이너스 돌렸어. 그럼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떳떳하게 졌다고 인정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거면 차라리 아무리 여기 상단에 뭐 왔다고 뭐 지지와 저항을 보고 뭐 왔다고 해도 그냥 본인이 만족하는 금액에 입점을 했으면 그게 끝인 거예요. 진짜 그게 끝인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본인이 만족한 금액을 목표를 달성했으면 HTS를 제가 끄라고도 말을 했었는데 그냥 HTS를 끄고 그냥 놀러 나가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고 얼마를 먹을지에 따라서 하는 거는 본인들의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들은 훈련으로 늘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원으로 해서 계속 뭐 200만원, 300만원 수익금이 계속 이런 식으로 돈이 쌓이다 보면 본인들의 그릇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극복을 조금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현재 상태 같은 경우에는 보조지표도 그렇고 검색기도 쓸 때도 있지만 보조지표를 참고할 때도 있어요. 주식은 저도. 하지만 그렇게 막 진짜 맹신하고 그러지도 않고 그냥 그 정도구나 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이평선은 가끔씩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본인들이 평균가를 다 구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뭐 네이버 같은데 수학 공식 들어와가지고 쳐보면 뭐 평균 구하는 법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거를 다 귀찮지만 계산을 해보고 값을 구해보시면 정말 진짜 제 필살기니까 잘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평균가는 말했지만 평균의 값인 것 뿐일 거고 거기에 추가해서 지지와 저항, 추세, 거시경제, 뭐 종목에 대한 뭐 업황, 업종, 거래량 다 봐야 됩니다. 얼굴, 다리, 몸매, 뭐 성격 다 보라는 소리예요. 다 전부 다 보라는 소리예요. 그 중에서 본인이 예뻐 보이는 것만 선택하면 됩니다. 제가 뭐 남자로 기준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몸, 남자 몸, 뭐 눈, 머리, 스타일, 성격 이런 걸 보듯이 다 모든 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